안녕하세요. 산재박사TV의 김상덕 노무사입니다. 주 52시간제 도입 등 정부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경비원, 간호사분들 등 업무시간이 긴 근로자분들이 많습니다. 이러한 분들은 과로로 인해서 몸이 안 좋아지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고 심지어 사망에 이르시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. 오늘은 이러한 과로 산재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과로 산재 신청이란 뇌심혈관 질환 혹은 정신질환, 예컨대 뇌경색, 심근경색 등 이에 해당하는 병명들이 있고 이 사람들이 만성 혹은 돌발적인 과로로 인해서 이러한 병명이 생겼다면 이를 과로 산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. 사례는 많지 않지만 당연히 과로 자살도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. 만약에 사망하셨다면 유족분들이 보험급여를 수령하게 되겠죠. 과로 산재의 유형에는 업무 시간을 기준으로 돌발, 단기, 만성 과로로 구분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. 다음은 과로 산재 신청 시 입증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산재 신청에서 업무와 상병 간 상당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 책임은 근로자 측에 있습니다. 즉, 공단이 아닌 근로자와 대리인이 같이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. 과로 산재에서의 상당 인과관계 입증에서는 업무 시간과 가중 요인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먼저 업무 시간의 경우 돌발, 단기, 만성 과로에 대해서 법에 규정하는 근로 시간을 근로자가 실제로 일하였는지를 입증하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휴식 시간이나 준비 시간이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, 감독 하에 놓여 있으면 근로 시간으로 인정되고 오후 10시부터 이길 6시까지는 야간 근로라고 해서 업무 시간의 30%를 가중하여 업무 시간을 산정하게 됩니다. 업무 시간은 근로계약서, CCTV, 작업일지 등 여러 자료를 통해서 입증이 가능합니다. 가중 요인이란 과로 산재 승인에 유리한 요인들로서 교대제 작업 혹은 근무 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등을 말합니다. 이에 해당한다면 과로 산재 승인율이 더욱 올라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승인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들에는 가족력, 기초질병 등이 있는데요. 이러한 가족력이나 기초질병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산재가 승인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고 여러 요인을 따져봤을 때 업무와 상병 간 상당 인과관계만 입증할 수 있다면 산재 승인이 가능합니다. 다만 이러한 요인들을 근로자 혼자서 판단하고 입증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. 또한 과로 산재의 경우는 시간을 지체하고 망설일수록 증거들이 점차 사라지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. 실제로 저희 법인에서 진행한 아파트 경비원 산재 사건의 경우에 산재 사건이 일어난 직후 사업장에서 휴게실을 신설하고 업무 시간을 줄이는 등 이러한 증거들을 은폐하려는 시도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. 따라서 망설임 없이 신청하실수록 전문가와 함께 하실수록 승인율은 더욱 올라간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. 이상 산재박사TV의 김상덕 노무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